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일타 강사 이다진님의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중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보석이 될 운명입니다. 세상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고마워, 사랑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너무 기뻐,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행복해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서 들어온 말은 반대의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요. 저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등급이 더 잘 나와서 괴로워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할 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이와 같은 어둡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말들에 둘러싸여 있나요? 반짝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답을 찾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이 어두운 밤길의 별빛 같은 안내자가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애써 결심을 해도 오래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면 분명 저의 이야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야말로 200%의 진심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저에게 고민을 나눠준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에야 숱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는 똑순이 같이 보이지만 저는 정말 평범 그 자체였거든요. 잘하는 거라곤 글쓰기 정도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의 소망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1년에 2번 생일과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겐 노력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막연하지만 먼 훗날의 내 삶은 멋지게 반짝일 거라고요. 빛나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럼 어떻게 반짝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일찍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은 먼지가 좀 묻어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귀한 보석이라고. 그러니 지금 당장은 빛이 나지 않더라도 귀한 보석이 될 운명처럼 살아야 나중에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다고요. 꿈꾸는 삶과 현실의 삶의 차이가 너무 컸지만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오히려 좋아 하는 생각이요.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거기에 물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최고급 와인의 재료가 되는 최상급 품질의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메마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하수를 찾아 깊은 땅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땅속의 깨끗한 물을 벌컥벌컥 흡수하고 땅에 있는 유익한 미네랄과 미생물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포도도 당연히 맛있죠. 하지만 시련 끝에 맺은 열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건과 환경에 발목 잡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오히려 이게 내 삶의 양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의 에너지를 전환시켰습니다. 저는 시간으로만 따지면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살아왔어요. 2년간 증권사를 다니다 퇴사해서 임용고시를 1년간 준비했고요. 그해 서울에서 역사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아 기간제 교사로 중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사립정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다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릴 때는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조바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생각,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던 순간에 했던 결심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거기 있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길을 빙빙 돌아 다시 첫걸음을 떼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단 한 번의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시간의 선, 그 한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선은 구불거리는 선일 수도 있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고 해도 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바라던 곳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던 과거의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바라보며 나의 역사를 새롭게 써보자고요. 우리 모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꽃하면 생각나는 계절이 있나요? 대부분은 봄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습니다. 타들어가는 강한 여름 햇빛에도 해바라기는 밝게 웃고 선선한 가을엔 하늘하늘 코스모스가 피죠. 겨울에는 살얼음 같은 추위를 뚫고 동백꽃이 빨간 미소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미 남들은 다 꽃을 피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에 초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잠재력이 언제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나의 계절은 반드시 오거든요. 삼국시대 중 가장 발전이 더뎠던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견제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신라가 그랬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의 금싸라기 땅인 한강 유역을 두고 피터지게 전쟁을 할 때 신라는 그 싸움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신라는 발전이 너무 느렸거든요. 고구려와 백제에서 왕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신라에는 왕조차 없었어요. 그 대신 치하수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통치했죠.
워낙 뒤떨어지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에서는 신라를 경쟁 상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느리긴 했어도 차근차근 발전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북이 신라의 우승, 짜릿하지 않나요? 제가 신라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고요. 희귀한 일이니 역사에 남겨진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좌절이 너 정말 그 말을 믿냐고 얘기할 테니까요. 이미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여러분은 지쳤을 거예요. 우리 삶은 늘 비교와 경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나보다 늦게 시험을 준비한 친구가 먼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나만 뒤처지는 기분, 나만 제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나를 갉아먹는 연애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부러울 거예요. 이런 대형 이벤트는 우리의 가슴을 꽤나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이런 비교와 경쟁은 한 번만 세게 아프면 되니 괜찮아요. 자잘한 비교가 매일매일 쌓이면 치명상이 됩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친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른바 금수저 친구와 함께 다니다 보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꾸만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노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친구보다 나은 점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은 더 잘 나오는 친구를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타고난 유전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탄성이 강한 스프링과 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탱글탱글하게 튀어나와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다 보면 아,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비교를 할 때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만 하는 것은 좀 치사하지 않나요? 공평하게 나보다 힘든 친구의 상황도 보고 좋아 보이는 친구하고도 비교해봐야 자신의 현재 위치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그런 대상이 없다고요? 여기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이다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